안녕하세요. 생기부평가단 신지상입니다. 박소입니다. 예, 오늘은 이번에는 영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야, 영어만 잘한다. 그 얘기 뭐 일체 의대 얘기 끊이지 않고 영어만 잘한다. 뭐 이 얘기가 한 가지 방법이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제 의대 적합성을 영어로도 보여준다. 뭐 그런 학교들도 학교마다 달라요. 예. 제가 볼 때 서울대 의대는 영어만 잘한다고 해도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천대 의대는 모든 생기부를 다 의대와 연결지려는 그런 어떤 설명에서 이런 내용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봤을 땐 이렇게 좀 의대 적합성도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오늘은 이 학생도 영어를 대단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한번 영어 생기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 시간에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마이클 샌델의 책, 국내 제목은요,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이 책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을 강조하는 능력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음. 이게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일반고에서는 이걸 영어 수업 시간에 교재를 쓰기가 물론 이제 모든 파트를 읽는 게 아니고 예. 그 일정 부분을 발췌해서 읽은 예. 거지만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책을 쓰는 학교들이 사실상 그죠, 이게 의대니까 그래서 말하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일 거라는 평가자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 일반고에서 이거는 하는 건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세특인 거죠. 네.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작은 학벌주의가 능력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함. 한국의 학벌주의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국 사회만 있는 학벌주의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도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엘리티즘이랑은 좀 다를 텐데, 그럼 앞에 아카데믹이 붙나? 이랬을 거예요. 예, 이라고 그래서 아카데믹 엘리티즘이라고 추론했으나, SNS로 친해진 미국인에게 친구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단어는 실제로 미국에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뭔지는 알게요.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미국 사람은 그때 쓰는 날이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크리덴셜리즘이에요. 크리덴셜리즘이 정확한 표현임을 알고 놀라움을 표시함. 이런 미국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그 능력을 증명한 한 방법이 학위나 자격증임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 우리나라는 좀 다른 거죠. 물론 미국은 쉽게 말하면 이 크리덴셜리즘이라는 면에서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보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걸 보증할 수 있는 어떤 하버드 로스쿨이라는 졸업장,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 AICPA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우리는 학벌주의는 그야말로 이제 서울대만 나오면 그 네트워크에, 연대나 고대나 나오면 그 네트워크,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트워크에 편승한다는 그런 효과가 조금 더 강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에서도 어떤 옛날 드라마인데 스카이캐슬링. 아니요. 예. 특정한 로펌에서 하버드 출신만 예.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만 뽑는 그런 로펌을 주제로 한 이런 뭐 이렇게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일도 아니고 올리 하버드 로스쿨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학벌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학벌주의죠.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학벌주의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대 의대 학교는 별로인데도 인제대 의대나 뭐 예를 들어서 고신대 의대나 동아대, 네. 거기에 의대만 나오면 그쪽에서 의사를 뭐 하는데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학벌주의가 연결된다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 서울의대 아니면 안 가. 네. 무조건 난 3수 4수를 했더라도 서울의대를 꼭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과를 포기하죠. 예, 무조건 서울의대.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의대. 예. 연대 의대도 아니고 서울의대다. 이랬을 때는 이게 학벌주의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미국에도 분명히 크리덴셜리즘 말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같은 개념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의 학벌주의는 일제시대 잔재로 일제가 만들었던 뭐 도쿄대, 그리고 뭐 교토대, 그리고 우리 서울 경성제대까지 예. 그런 제국대학 시스템의 일환으로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전에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하튼간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과 이게 이 학생은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생기부에 좀 쓰는 건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영어를 생기부를 영어로 쓸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활동을 하나 했는데, 박테리아가 박테리움의 복수라는 사실을 수업 시간에 알게 돼요.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가르친대요. 박테리아는 RA라고 끝나는 건 복수형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 고대 그리스의 IUM으로 끝나면 단수가 되거든요. 스타디움과 스타디아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복수형이 이제 또 약간 의학적인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아일까라고 상상해봄.
그렇게 서로 상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네. 알아본 결과 마이크로바이옴은 난 오직 단수형으로만 존재하며 복수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특정 환경의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군집, 즉 집합체의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박성주 선생님이 자세하게 그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복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자신이 공부한 개념을 영어 표현으로 바꾸고 이를 문장으로 만드는 학습을 하는 등 연습을 하는 등 영어에 대한 열정이 실력만큼 대단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여기서 인성이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전공적 합성도 일부 보여주고 이 학생은 나는 뛰어난 쉽게 말하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표현하고 아마 의대 교수님들이 바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특히 서울대 같이 의대 그러니까 임상의사보다 의과학자를 좀 선호하는 학교들은 이 학생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논문 자체를 아예 영어로 쓰기를 원하고 이런 학생들을 선발할 것 같아요. 선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나는 이렇게 뛰어나게 영어를 영어적으로 사고하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토플 몇 점 이런 점수로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영어적 사고와 그리고 특히 영어는 이제 고급 어휘에 대한 결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건 고급 어휘에 대한 어떤 접근성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은 잠재력과 어떤 충분히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냥 뭐 박테리아, 박테리움, 데이툼, 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알고 있어서 좀 저조차도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좀 심드렁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 어떤 특정한 원서, 요즘 핫한 어떤 책을 읽고 뭐 그 정도 읽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건 내가 찾아서 읽은 게 아니라 아마 그 클래스에서 같이 읽은 게 아닐까 맞습니다. 예,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은 약간 다른 형식으로 좀 표현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뭔가 어떤 좀 긴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읽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읽고 나면은 글쎄 그래 영어로 읽으면서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막상 우리말로 얘기해봐. 그럼 막상 우리말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못 하겠네? 그러면은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번역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그 번역한 내용을 또 요약 정리를 하는 거의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집중도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대한 어떤 텍스트들을 온전히 그 주어진 시간에 읽지를 못하는 거죠. 영어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 나 이 정도의 긴 텍스트, 사실 이 텍스트가 그렇게 쉬운 텍스트는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박테리아가 박테리움의 복수라는 사실은 이런 아저씨도 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좀 수긍이 안 돼요. 앞까지가 이 학생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용두사미로 끝난 생기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이게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딱 그 제가 느끼는 그 아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한 번 더 읽어야 되고 시험은
내일이고 나는 오늘 술도 마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영어가 익숙해져 가지고 영어적으로 사고하고 영어로 사고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말로 바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 그 정도의 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 영어로 이해하는 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떤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은 이제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영어에 그러니까 이제 영어 회화 시간이 영어 독해와 작문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 회화를 또 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영어 회화 시간에는 실제 이제 대화한 내용들 일부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학생이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영어로 이렇게 답변했더라. 이런 내용을 써주시는 영어 선생님도 있어요.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선생님대로 박 선생님은 강조하실 때 확실히 생기부에서 내용의 구체성, 예.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례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너를 예. 평가하고 싶어. 너가 우수하다는 거를 증명해봐. 물론 500자라는 작은 어떤 분량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너가 똑똑한 학생이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늘 갖고 있는 입장이.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저는 저 앞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예. 예, 영어 실력을 좀 뽐내봤으면 좀 그렇죠.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라니 오브 메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나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지망생들은 있을 텐데 예. 이과 학생들은 잘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런 예. 내용을 하면서 그 능력주의를 좀 약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의사소년 현상과 연결시켜서 예. 뭐 그걸 또 영어로 표현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좀 더 끌고 나갔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그러면서 하거든요. 이제 예. 겸손함 같은 거, 예. 겸손함의 미덕 같은 거 드러냈으면 좀 얼마나 그렇죠. 인성도 이뻐 보여줄 수 있는 보였겠어요. 거고. 예, 네. 그러네요. 예. 저는 그렇지만 저는 한전 A자료를 줄 것 같고요. 박 선생님은 점수는 어떻게? 궁금한데요. 이제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